보건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게 워낙 일처리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당자들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바로 행정처분 내리려고 하는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체험단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못 하시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원장님들도 못 하세요. 처음에 의료심이 터진 게 작년 10월 말부터 11월에 대구에서 터졌단 말이죠. 준비를 진짜 많이 해서 저희는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없어진 광고회사도 있고 의료 심의가 심해지면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안 받습니다 이런 회사도 생길 만큼 까다로워졌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병원 저 병원 들어가는 블로그에다 원장님도 글을 쓰고 있다면 언젠가는 5개월치, 6개월치, 1년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예요. 12월 31일 날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학정보글에다가 심의 면제 대상인 전화번호, 지도, 상호명, 원장님 성명, 진료 과목 뭐 이런 거는 같이 넣어도 된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못 하시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원장님들도 못 하세요. 지역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정보성으로 나가도 충분하게 효과는 있습니다. 정보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원장님이 정형외과 가면 허리 디스크란, 척추 협착증이란 이런 증상일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이루어지게 하세요라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허리 디스크구나 병원 가봐야겠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서 플레이스에서 이제 리뷰 같은 것도 보고 판단을 해서 가겠죠. 별점 1점이면 안 가겠죠. 별점은 없지만 후기가 되게 안 좋다든가 갔는데 뭐 불친절하고 막 5시간씩 기다리고 이러면 안 가겠죠. 그런 게 없으면 방문할 겁니다. 원장님 블로그를 보고 플레이스까지 갔다는 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지 관심이 없으면 블로그에서 바로 나와서 다른 글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보건소에서 최근 이슈 떠오르는 게 옛날부터 체험단은 안 됐지만 이제는 보건소에서 원장님 브랜드 블로그에 대한 심의도 하는데 워낙 일처리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당자들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체험단은 옛날부터 안 됐잖아요. 바로 행정처분 내리려고 하는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체험단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비밀 쪽지나 뭐 비밀 댓글 뭐 이런 걸로 해서 됐는데 지금은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거기다가 댓글이나 쪽지를 써서 받은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체험단 블로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혹시 대가성 받고 쓰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단은 솔직히 지금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솔직히 체험단이 하면 효과는 제일 좋은 상품이긴 한데 효과가 그렇게 좋은 만큼의 리스크도 큰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광고회사도 그거를 추천하는 거는 원장님한테 효과도 있지만 체험단만큼 돈 벌기 쉬운 게 없어요. 본인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한테 이미지 컨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명 보내면 300만 원, 뭐 300 몇십만 원이잖아요. 광고회사가 진짜 돈 벌기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체험단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블로그 하나에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블로그는 분명히 이름이 건강 이야기, 병원 정보통, 건강한 의사생활 뭐 이런 걸로 해서 부산에 있는 한방병원, 서울에 있는 피부과 이런 거를 막 쓰는데 벌써 대구랑 울산이랑 이런 데들은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에 의학 상식에다가 건강 정보에다가 원장님 진료 과목을 넣는 거잖아요. 의료심 면제 대상인데 그거는 안 되고 무조건 본인 브랜드에만 글을 써라라고 또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의료심이 터진 게 작년 10월 말부터 11월에 대구에서 터졌단 말이죠. 치과로 서울에 있는 경기도권 병원이랑 부산에 있는 병원한테 말을 했어요. 언제 위로 올라올지 모르니 심의를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진짜 많이 해서 저희는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없어진 광고회사도 있고 의료 심의가 심해지면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안 받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생길 만큼 까다로워졌거든요. 근데 벌써 대구에서 또 시작을 했고 이걸 또 울산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울산에 가까운데 부산은 이제 하겠죠. 지금 만약에 이 병원 저 병원 들어가는 블로그에다 원장님도 글을 쓰고 있다면 언젠가는 5개월치, 6개월치, 1년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원장님이 쓰는 블로그 배정을 해가지고 그게 최저가든 아니면 등급이 뭐 7이든 5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당장은 조금씩 이용하다가 만약에 그게 멈추면 기존의 원장님 브랜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 하겠죠. 올해 안에 분명히 그런 블로그는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런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쌌을 수 있어요. 최저가 블로그라는 게 제일 좋은 블로그인데 몇백만 원대인데 거기다 글을 본인 것만 쓰려면 블로그의 렌탈 비용 원장님한테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런 블로그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막 10개 병원에서 나눠서 받으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150만 원만 받아도 10개만 받아도 1,50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블로그 쓰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어느 병원 성호명으로 바꿔줄 건지 제가 만약에 광고업체면은 경매 붙이지 않을까요? 어제 얼마 제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보건소 중에서 12월 달에 다 협의를 받는데 1월 달 말이나 이때까지 또 보건소 담당자들이 신규 채용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또 알려주고 보건소마다 정말 규정이 다른 게 수원의 어떤 보건소는 직원 넣는 것도 뭐 이런 거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는 데도 있고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에서 얼마큼 보건소랑 협의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협의를 보죠. 다른 보건소 이렇게 되고 녹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도 이제 협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어디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